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14th of December 2024, Friday, Satur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IonQ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벽에 12.80%가 올라서 33.83불이 됐고요. 지금 올해 들어서 360% 정도 올랐으니까 진짜 많이 올랐죠. 그래서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도 6불에서 지금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새벽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. 많이 오른 이유는 구글에서 이제 그 새로운 좀 양자 컴퓨터 시대를 열 수 있는 기술을 좀 선보였다고 하는데,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중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데요. 지금 이제 구글에서 발표한 거는 그동안 이제 그 큐비트가 늘어나면서 양자 컴퓨터 오류가 많이 나는데, 그 윌로우라고 자체 개발한 양자 칩으로 오류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구글의 대표주인 알파벳 A가 많이 올랐고, 연관 중인 아이온큐라든지 다른 주식들도 많이 좀 올랐습니다. 지금 양자 컴퓨터의 진심인 데가 아이온큐 물론 있고요. 큰 회사 중에서는 구글, 아마존, IBM,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, 일단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 이온을 전기장을 사용해서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서 고충실도 양자를 연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그 아이온큐가 만든 이온 트랩 칩을 6개월 동안 설치해서 사람들이 보도록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양자 컴퓨터가 점점 더 뭐라 그럴까요? 앞으로 AI 쪽에서 AI 머니러싱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점점 상용화되면 될수록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아이온큐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못했습니다만 올해 2분기, 3분기에 계속 100% 이상 되는 매출 성장을 이뤘고, 올해 4분기에도 상당히 매출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, 호플리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, 그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 아이온큐 관심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파벳 클래스 A하고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4시에 이제 탄핵이 이제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탄핵이 이제 결국 가결이 됐죠. 204표 가결, 무효 3표, 기권 8표 돼서 우리가 거의 예상치 한 걸로 그렇게 됐고요.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, 원래 이제 여기에도 좀 논란이 있잖아요.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이면서 그 당시 회의에 참가했어서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서 뭐 앞으로 수사를 받을 거지만, 근데 이제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과연 그게 국무회의 요건을 갖췄느냐. 11명 정족수만 갖고 제대로 회의도 안 하고 회의록도 없고 5분 만에 끝났다고는 하는데, 이게 만약에 회의로 인정을 못 한다고 하면 또 내란 방조 혐의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야 되고, 이게 국무회의라고 한다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사실은 될 수가 없는데,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이 부분에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, 내부적으로는 한덕수가 맡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더 많다고는 하는데, 지금 윤석열도 직무정지가 됐는데 국무총리까지 되면 너무 좀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니냐. 왜냐하면 그 다음번 순위인 경제부총리도 또 참가를 했었거든요. 그러면 그 다음 순위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, MB 쪽 인사인데, 이 사람이 이제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, 에,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시금석은 그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할 거냐. 예전에 이제 고건 총리 같은 경우도 대행을 할 때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있다고 하는데, 이거는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여기서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를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, 만약에라도 행사를 한다면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 절차 돌입할 것 같고요. 어찌됐든
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 5명이 사퇴를 하면서 한동훈 체제는 붕괴가 됐습니다. 그래서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데, 비대위를 한동훈이 지명을 할 수 있을지, 아니면은 뭐 권성동도 원내대표를 일단 사임을 했는데 다시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, 다시 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다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검찰과 국정원이 이 비상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어서, 검찰이 계속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, 이 부분은 좀 일단 공수처에서 일로 이관을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, 아마 검찰 쪽에서는 본인들이 계속 수사하려는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,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, 헌법재판관이 지금 6명인데 3명을 지금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해서 못 하고 있었는데, 아마 지금 국회에서 아마 청문회를 하고 3명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소한 9명이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법률 개정하는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고문 작성자가 또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이런 부분들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다 맛이 가갖고요. 어찌됐든 또 여러 가지 긴급한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